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 김찬용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과연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23년은 채권 투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3년엔 채권 투자의 해다라고 김찬영 상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왜 23년이 채권 투자의 해인지 저희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채권 하면은 또 이자 수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다 보니까 채권이 그래서 적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제가 채권에 투자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학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의 이제 네로라 하는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 글로벌 IB들에서 올해는 꼭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앞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이자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채권 투자라고 하면 쉽게 그냥 우리 정기예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정기예금이란 걸 은행에서 가입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받잖아요. 채권도 정기예금의 성격이 있어서 어떤 특정 대상한테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기간 동안에 이자를 이제 받는 그런 투자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자가 높다 보니까 채권 자체의 매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자가 높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2022년은 굉장히 채권 투자에서 인상적인 한 해였는데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채권한테 좀 가혹한 해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2022년 3월부터 0%였던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에 4.75%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싸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때다. 그런 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구글 트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그 이례적인데요. 금리 예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좀 검색을 하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10년, 20년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고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도 전세가 빠르게 줄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좀 일어나고요. 이곳저곳에서 돈을 다 이제 걷어들여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또 이제 가득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그 금리에 따라서 세상이 참 많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기예금에 돈을 넣으시는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또 향후에 금리가 그 낮아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매매 차익을 또 누릴 수 이게 보너스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기예금보다는 이제는 이제 채권 투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때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더라도 보너스의 개념으로 저희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수익이 생기는 걸까요? 원래는 저희가 만기가 됐을 때 보통 그때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추가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예금에 먼저 1년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중간에 이제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작하셨다가 3개월, 6개월 후에 갑자기 이제 급전이 좀 필요하셔서 다시 돈을 찾겠다고 은행에다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 약속했던 금리를 거의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냥 원금만 돌려주게 될 텐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의 성격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 처음에 1년이든 2년이든 만기를 설정하고 출발을 하더라도 그 만기 전까지 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리면 정기예금처럼 이자와 원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금리 상황이 본인한테 좀 호의롭게 좀 변화가 된다면 매매 차익을 얻고 중간에라도 충분히 이제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좋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었는데요. 네. 자,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역시 앞서 이야기한 수익 측면에서는 나도 좀 관심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법합니다. 채권 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앞서 제가 이제 보너스 같은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채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금리 상황에서 제가 채권 투자를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채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런 채권은 이렇게 증서 같은 거거든요. 보시면 뭐 금액이 써 있고요. 채권에 1억 원, 그리고 금리가 5%, 그리고 만기가 2년 이렇게 되면 제가 1억 원이라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국가에다 빌려주면 국채에 투자하는 게 되겠고 네. 일반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되겠는데요. 1억 원을 매년 5% 이자를 받고 2년 동안 빌려주겠다는 증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보시면 연초 이후에 금리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갑자기 4%, 5% 이렇게 주는 은행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2023년 연초부터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채권들이 이때 존재를 했었다가 점점 이런 채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5%로 샀던 채권은 시장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해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원한다고 하면 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 이 채권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의 이제 매매 차익이라는 게 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내가 처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금리가 어떤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보통 채권 투자하면은 좀 금액이 좀 커야지만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이상 정도부터 네.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그 돈이 없어서 네. 좀 어렵다. 나는 지금 채권은 당장 어렵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좀 대체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채권도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적하신 대로 이제 채권 투자는 보통 이제 부자들이 하는 투자다 뭐 이런 오.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맞아요.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이런 것들 투자하시려면 뭐 10억, 100억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반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만 원,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을 좀 남의 얘기 이렇게 좀 들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채권 ETF라는 게 이제 생겨서 시장에서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채권 ETF를 통해서 채권 투자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ETF는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의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라고 하면 뭐 국채나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유동성이라고 하죠. 내가 채권에 투자했다가 중간에 만기 전에 이걸 팔고 나가겠다고 할 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서 매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ETF 경우는 항상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증권사가 언제든지 채권 ETF를 또 시장에서 사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채권 투자를 그만하고 싶은 시점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채권 투자는 보통 회사채 같은 데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 보면 특정한 회사 뭐 삼성, LG 이런 회사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회사채는 삼성이나 LG 같은 건실한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회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더 취약한 회사를 점점 더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도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를 통해서 회사채에 투자하신다면 다양한 회사채에 분산해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개념도 채권 ETF의 장점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채권 ETF에도 종류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흔히 뭐 듣기로는 10년, 30년, 네. 중기채, 단기채 종류가 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워낙 채권 투자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금리가 이제 뭐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측은 좀 쉽진 않지만 연말로 갈수록 시장의 금리는 점점 낮아질 거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가 있는 거죠.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채권 ETF도 아주 다양한 종류로 무슨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뭐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혹은 뭐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아주 다양한데 우리 또 뭔가 이 ETF를 고르실 때는 용도를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 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딱딱해져서 잠깐 얘기를 돌려보면 네. 저희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네. 학생일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슈퍼에 가서 이제 간장을 좀 사와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용도에 안 맞는 간장을 사온 거죠. 아, 뭐 국간장, 뭐 맞습니다. 진간장 이 종류요. 뭐 이제 국간장은 뭐 조선간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국간장을 이제 국을 끓이셔야 되기 때문에 국간장을 사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양조간장이나 진간장 이런 아. 그냥 만두 찍어 먹는 이런 간장을 네. 사간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이 간장을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딱딱해져서 말을 좀 돌렸고요. ETF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권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는 그 채권의 수익률, 아까는 1억 원에 5% 이런 채권의 수익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봤을 때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당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두 번째 중에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이제 탄력도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탄력도요. 네, 탄력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채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만기 전에 그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가 5%짜리 채권에 투자했는데 시장의 금리가 4%, 3%로 떨어지면 1억 원짜리 채권은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이제 탄력도란 개념으로 좀 먼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탄력도를 또 이제 채권 용어에서는 듀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벌써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제 연으로 표시를 합니다. 듀레이션 탄력도를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1%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네. 제가 채권에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1% 정도 하락하는 경우에 1%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면 듀레이션이 1년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년이면 당연히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5% 수익이 5%, 나겠죠. 네. 이게 그 장기물, 뭐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갈수록 듀레이션이 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사랑하시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 중에서는 티커명이라고 하죠. 그 이제 종목명을 미국에서 티커라고 하는데 네. TLT 혹은 TMF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뭐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저희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TLT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근데 이건 20년 이상 국채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채권의 탄력도는 약 17 정도가 됩니다. 17이요. 예, 17년 정도 된다고 하면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17% 정도 수익을 네. 내게 된다는 뜻이고요. TMF 같은 경우는 이제 17의 그 3배, 그러니까 TLT라는 ETF의 3배 수익을 추정하는 게 TMF라는 이제 장기 국채 ETF가 네. 되겠는데요. 이런 TMF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도 듀레이션이 5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금리가 1% 정도 하락하면 51% 정도 수익이 나게 되는 ETF입니다. 그래서 꼭 그 채권 ETF에 투자하실 때는 이제 듀레이션을 확인하셔야 된다. 또 네. TMF 같은 걸 투자하셨다가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금리가 1% 상승하면 마이너스 51%라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듀레이션이라는 그 탄력도, 그러니까 금리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의 탄력도도 반드시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ETF 투자할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수익률을 확인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탄력도를 확인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간이 좀 제일 긴 만기라고 해야겠죠. 이 네. 만기가 가장 긴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한 30년? 예, 보통 미국의 국채를 네. 최근에 많이 투자하시는데 미국 국채 중에 가장 긴 만기는 보통 뭐 30년 만기의 ETF가 가장 길다고 보통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네. 거기에 아까 세배 레버리지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상장되는 ETF들도 30년 미국 국채 ETF가 있는데 현재는 아직 이제 30년 국채 ETF의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는 이제 뭐 세배 레버리지 이렇게까지는 없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30년 국채 레버리지 ETF라는 게 상장돼서 거래되기 시작하거든요. 내일 2월 7일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30년 국채의 탄력도는 제가 1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2배짜리 ETF면 34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국채 30년 금리가 1% 하락하게 된 경우에는 34% 수익, 그리고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34%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투자의 도구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뭐 주식 시장이든 뭐 채권이든 채권 ETF든 단기 좀 수익을 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단기 수익을 노리려면 이 변동성 측면에서도 감내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네.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좀 투자를 좋아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에는 그런 ETF가 없는지도 궁금해요. 네, 좀 단기의 한국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속속 다음 주부터 상장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레버리지나 뭐 미국에 상장된 세배 레버리지는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이게 딱 듣기에도 좀 무섭죠. 이게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나 세배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갑자기 이제 지난주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이제 그 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목적으로 레버리지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ETF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미국 국채하고 싶은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굳이 눈을 돌리지 않아도 네. 국내에서 이런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미국에 상장된 ETF만 활용하지 않으셔도 네. 또 미국에 상장된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의 이제 변동에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이제 환해지형이라고 해서 이제 달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달러 가격이 올라가도 수익을 보지 않습니다만 환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ETF도 있으니까 그렇게 환해지에 관련된 ETF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워낙 강세 국면을 좀 예상하게 되는데 한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환해지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올해는 채권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찬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